랭킹쇼!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철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내내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네요. 별로예요. 장보리기가 금요일인 오늘도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코스닥같이 빠지는 쪽으로 네.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수급 상황으로도 그렇게 뭐 괜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이거 금요일이 괜찮아야 되는데 금요일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쉬어가는 우리 증시인데요. 다음 주에 또 여러 경제 지표들도 대기를 하고 있고 이대로 흘러내릴지 이 와중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뭔지 또는 네. 이 종목은 바꿔야 된다라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랭킹쇼 이 시간 통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1시부터 2시까지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도 맞추시고 종목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저희는 전화도 받아요. 네. 02-32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극심한 경쟁률은 있지만 네. 그러고 싶어서 극심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그걸 뚫고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경쟁을 미안해가지고. 이게 약간 양심에 찔려서 아직까지 더 뻔뻔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의 많은 참여 필요하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 분위기 더 화기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종목 그렇더라고요. 진단의 결도 더 날카로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종목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 건지 네. 덤덤한지 이런 감정적인 흐름 하나만 해도 종목 진단하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유튜브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보니까 한 800분부터 깔끔하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초반에 미란 앵커 들어와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다른 앵커도 있습니다. 우리 은별 앵커도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아니 이 랭킹쇼 이 시간 통해서 원래는 네. 이 두 명이 진행하는 건데 그쵸. 슬슬 3명, 4명으로 점점 더 붙고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증식이 되고 있어요. 아니 게다가 우리 미란 앵커의 도발로 시작하는 랭킹쇼입니다. 저희가 800명으로 시작하길래 오늘 뭐 1000명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슬쩍 던져봤다가 미란 네. 앵커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그렇죠.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앞서 연희 앤드 실버스타의 압도적인 미모도로도 네. 1000명이 안 됐는데 네. 이 남정네 둘이 되겠느냐. 저희가 뭐 언제 미모로 했습니까? 일부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요 입으로 갑니다. 입으로. 요걸로? 조잘조잘 떠드는 맛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미지 싫어요. 네, 그래요? 저만 할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대본인 거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미란 앵커에게 네. 시청자분들을 무시하다뇨?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네. 시청자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체이사 문님 오셨고요. 네. 딜레미님, 브로맨스. 네, 저희가 브로맨스죠. 항상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차고. 네, 여기 줄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어요. 사실 뭐 이건차고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도 슬슬 멘트가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해보죠. 부여잡고 우리 랭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이겁니다. 장마가 시작되죠? 다음 주부터. 네,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사실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죠. 장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랭킹쇼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 뭐 이런 겁니까? 자, 아니죠. 오늘 장마 감후 예. 경제 일정 중 가장 늦게 발표하는 것은 장마 감후. 감후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 순서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재미난 정말 랭킹도 맞춰보면서 유익해요. 다음 주에 미리 있을 증시 일정까지 체크하니까 네. 여러분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발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담당 PD가 2번 정도 이제 참여를 랭킹을 하고 있는데 네. 주식 얘기 하지 말자 이러더니 네. 자기가 주식 얘기를 지금 계속 이틀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우리 미란 앵커의 한마디. 뭐래요? 장마감도 싫어요. 이게 직업인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러브스기님 신박하다. 장마감. 예.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다리 좋아졌님, 고맙습니다. 두 분 진행자 재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 네. 저는 뭐 재밌는 웃기는 캐릭터로 가기는 싫은데, 네.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그런 캐릭터는 아니지만. 네. 실제로 보면 창호 앵커는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그거랑 뭔 상관이야. 뭐 잘생겨서 얼굴로 가고 싶은가 본데, 어쨌든, 다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친구가 유창호 앵커 매일 개그하는 것만 옆에서 보다가 네. 오후에 하는 방송 보고 멀쩡하네 그랬어요. 저희가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굳혀지고 있군요. 네. 멀쩡하네. 생각보다 멀쩡하네. 약간 이런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스노볼님 오셨고 조은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슬프네요. 예. 네, 어쨌든 오늘 랭킹 주제는 이렇게 좀 잡아져 있습니다.
장마금 후의 경제 일정 중 가장 늦게 발표하는 것은 미국의 내구재 수주도 있고요. 그리고 12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있고, 그렇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네. 파월 의장 연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그렇죠. 함께 있습니다. 자, 요 일정 중에 어떤 게 가장 늦을지 순서대로 맞춰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 띄워드린 그 투표에는요, 가장 늦게 발표되는 거, 그렇죠. 그거 딱 뽑아주시고, 네. 지금부터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5위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파월 의장 연설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말 하시겠죠. 네. 파월 의장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려니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르신 참.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으로 가볼 텐데요.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다가 당연히 하실 테니까 네.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관계인표 다 아시죠, 뭐. 증시 관련된 거는 뭐 굳이 확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닌 것도 1위를 한 번에 맞추시는 거라 그러니까요.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예. 자, 그럼 바로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인데요. 골디락스님의 종목입니다. 좋고요. 일단 닉네임은 너무 좋아요. 아주 좋죠. 자, 그런데 종목이 헥토 파이낸셜. 이거 파이낸셜? 저 처음 듣는 종목이긴 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매수 가격이 24,900원입니다. 15% 비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 현재 가격 보세요. 18,200원까지 빠졌습니다. 25,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금 18,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손실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희망이 있는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 종목 굉장히 낯선데 손실이 꽤 커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진단하기 전에요. 이제 장마가 이제 이번 주부터 그죠? 주말부터 이제 장마가 오니까 그 장마 관련돼 있는 종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간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장마 관련돼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그 제습기 하고요. 또는 뭐 농작물 관련돼 있는 종목하고 폐기물 관련돼 있는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엔텍이라는 폐기물 업체가 있고요. YM텍, 그 다음에 인선 ENT라는 종목이 있고요. 위닉스하고 KG ETS 이렇게 가르쳐서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요. 이 중에서는 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인선 ENT하고요. YN텍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인선 ENT와 YN텍 두 종목이 이 장마 관련돼 있는 단기 매매 한 일주일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현금 결제하고 있죠. 가상 계좌 모든 우리가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AI 결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은 성장성 자체가 없잖아요. 같은 업종을 제가 몇 개를 한번 볼까요? 같은 헥토 파이낸셜 같은 이 차트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게 차트 보시고요. 이렇게 헥토 파이낸셜 차트가 이렇게 되고 같은 업종이 이노탭 보세요. 똑같죠? 이게 이노탭이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볼까요? 인포뱅크 차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패션이라고 할까요?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 그 패션에 맞지 않는 거죠. 패션에 맞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거죠. 인기가 없다는 이 말이죠.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굳이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24,9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자리는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하락을 할 때는요, 크게 하나, 둘 정도의 하락이 나와요. 이런 보통 하락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주가는 거기가 저점 부근에 왔잖아요. 이 종목이 대량거래가 실린 자리 여기서 실려 있으니까, 그죠? 지금 자리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보는 거고, 지금 자리에 손절하는 건 아니고요. 리바운딩을 한번 나올 거예요. 리바운딩이 나오면 어디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냐면요. 2만 원까지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기다려주는 전략이고 기술적인 반등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손실을 좀 줄이고 매도하는 겁니다. 2만 4천 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최대한으로 놓고 보면은 뭐 2만 1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죠? 이 기업 자체가 적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딱 수반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그죠? 적자 기업이면 제가 한번 대개 한번 뭐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텐데 적자 기업 아니고 시장에서 패션에 맞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 뭐 2만 원에서 2만 1천 원까지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독하게 좀 보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헥토 파이낸셜 살펴드렸습니다. 네. 2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예. 21,000원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헥토 파이낸셜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중요한 건 요즘에 금사 전문가님 종목 진단 프로그램에 너무 지금 좋은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진단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사전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관련주 딱 뽑아주시고 그러니까요. 여기 얼마 봐라 기간까지. 야 이건 뭐 아니 서비스를 너무 팍팍 넣어주시는 게 지금 놓칠 수가 여름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까지 네. 팍팍팍. 지난번에는 뭐 반도체 종목들 탁탁탁 뿌려주셨죠? 좋습니다. 야 정말 이거 초보자들이 듣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네. 특히 오늘같이 장이 좀 지치는 날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들어와 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게 금산 전문가님의 이 센스 덕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산 효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좋아요. 다음 방송 때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려고 한 거죠? 그런 거죠. 예. 우리 시청자들 수익 좀 내시라고. 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하락 멈추자님께서. 요즘에 닉네임들이 다들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장에도 딱 좋습니다. 하락 멈추자. 이런 걸로 가는데요. 영진약품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 3,150원에 25% 적지 않은 비중을 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하락님께서는 그래요. KTNG라는 든든한 회사도 있고 실적을 보니까 흑자 전환을 했다. 네. 근데 계속 하락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사셨던 가격에서 탈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니 상장 폐지까지도 좀 뭐 언급이 되는 건지 자세하게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영진약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진약품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약에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가 없었으면 아마 이 종목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KTNG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로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KTNG가 인수하지 않았으면 영진약품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영진약품이라는 기업이 주로 우리가 드링크제 쪽이잖아요. 그죠? 항생제나 이런 영양 수액제 쪽인데 성장성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 기업은 살아가려면 이거는 또 하나의 그는 고유 브랜드라 할까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이 드링크 팔아가지고는 이 기업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KTNG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신약적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영진약품을 제가 이제 실적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지금 최근에 2000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4억의 흑자가 나왔다가 2021년도 139억의 적자가 나오고 지난해 74억의 적자가 나오고 지금 상반기에 5억 정도의 흑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실력 가지고는 이 실적 가지고는 실적이라고 하는 게 실력 아닙니까? 실적 이꼴 실력이에요. 이 종목 보세요. 지금 부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금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기업으로 전혀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영업을 해서 영진약품 쪽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2년 동안 지난해도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올해 지금 1분기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요거는 KTNG만 없었으면 벌써 이 종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텐데 그나마 KTNG라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자,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언제 한번 볼까요? 지금 상장된 지가 이 기업이 지금 73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 2015년도 16년도에 주가가 한번 본격적으로 반등을 준 요 자리가 여기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3,150원에 15%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기다려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한 얼마 정도 한 2,800원이나 3,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을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뭐 거기가 3,150원에 샀으니까 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전략이죠. 지금 국내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제가 업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약 바이오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되는 놈은 가는 거고 실적이 되지 않는 놈은 빠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반도체는요. 흐름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을 타고 가지만 2차 전지도 흐름을 타고 가지만 이게 나와 있는 제약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이 영진약품의 이 기업의 지금 모멘텀 자체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잖아요.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니까 2,800원에 3,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 지금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뭐 베스트 상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많긴 한데. 자, 어쨌든 간 주가가 KTNG 덕분에 버티고 있는 상태다. 좋은 게 아니죠.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매도인데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2,800원에서 3,000원 요 사이 딱 들어갔었을 때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로 한번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 주제는요. 오늘 장마 특집이죠. 수익률 비가 내려라 특집. 저거 지금 만드는 거야. 뭐죠 저거? 오늘 장마 특집으로 오늘 장마감 이후에 경제 일정 중에 가장 늦게 발표되는 것은 요거 맞춰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제목이 이게 길어요? 5위를 공개할 건데 그 얘기는 즉슨 가장 일찍 발표되는 경제 지표입니다. 일정입니다. 네. 자, 보도록 할까요?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27일 화요일입니다. 21시 30분 미국 시간 기준이죠. 네. 미국 5월 내고제 수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자, 화요일 21시 30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미국 5월 내구재 수주가 바로 5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5위 공개해드렸으니까 4위 한번 맞춰보실까요? 일정 찾아보신 분들이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 그 얘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게 잘 나와야지 약간 좀 경기가 살아나네 어쩌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요. 그 맞아요.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이 종목, 예. 르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요거 얼마 전에 했어요. 어디선가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펜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나 싶기는 한데 매수 가격 보니까 오늘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이렇게 많아요? 매수가 5,000원이고 비중 50%입니다. 무슨 확신이 있으시죠?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토마토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떴던데 그렇군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떴나 보죠? 그런데 그런가 봐요. 한 번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대로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중이거든요. 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펜텍인데요. 많이 좀 내려왔다가 이제 슬슬 돌려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펜텍이라는 종목이 5월 23일 날 상장이 되었죠. 예, 여러분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지금 6월 이제 말 가까이 됐는지 한 1개월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펜텍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쪽에 뭐 장비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업이고 카메라 모듈 쪽에 뭐 이런 검사 장비도 만들어내고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지금 자동화 쪽에서의 좀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이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보통 우리가 확실한 종목을 제하고는요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있잖아요. 적어도 기간으로 따지면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또는 최소한으로 놓고 보면 한 3개월 정도는 지나놓고 나서 그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이 기업이 많은 기업도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장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예수 물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최소 3개월, 6개월, 그 다음은 1년 이렇게 이제 보예수 물량이 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반드시 알아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5,000원에 매수하신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다시 저는 싸게 잡을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올해 1분기에 지금 적자가 지금 나와 있죠.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요. 51억이 매출액이 51억이고 영업이익이 지금 22억에 지금 적자가 나와 있어요. 1분기가 지금 적자입니다. 그 다음은 재무제표상에 보면은 뭐 지금은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금 오름표 올해 1분기 지난해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1분기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요. 반등이 나오면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하셔도 돼요. 지금 하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리바운딩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락의 되돌림이요. 이렇게 되돌림이 나올 때 보통 얼마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냐면 한 33%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요. 또는 51%의 되돌림이 나와요. 또는 74%의 되돌림이 나와요. 되돌림이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33% 되돌림, 51% 되돌림, 74% 되돌림.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까지 하락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33%의 지금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얼마 정도 이 종목이 4,600원까지 하락이 나왔으니까 한 5,200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전략 매도하세요. 싹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충분히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펜텍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저희가 좀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좀 봤는데 네. 이 반도체도 껴있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는데요. 거의 카메라 모듈 쪽으로 89% 네. 하고 있는 회사였네요. 네. 폴디디춤 요거 좀 하는 회사인데 그건 애플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LG 이노트 통해서 애플까지. 네, 그렇죠. 네. 자, 펜텍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거예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안 좋네요. 그래서 이대로 보유하기보다는 네. 다시 좀 더 밑에서 잡을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펜텍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02-3252-8200번으로 제가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예.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 머리 6대4, 8대2 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정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 세곤님께서 저희 얼굴 사이즈랑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지대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들레미님 좀 많이 들어 보인다니 호행님 마상 입으실 듯 감사합니다. 마상까지 그래도 입지 않아요? 저 멘탈이 좀 세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 타격감 없는 사람입니다. 세곰주말님이 식사 시간 좀 비하래요. 제가 헤어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오겠습니다. 아니, 또 얼마나 신경을 더 써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터지네. 자, 오늘 랭킹도 계속 있으니까 맞춰주시고요. 네.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백광산업이요. 네, 오. 매수가 비중은요? 네, 8,950원에 한 10%요. 최근에 올라갈 때 따라가신 겁니까? 아, 네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굉장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말고, 그 네. 이슈 나오고 나서, 그쵸, 그쵸. 조금 올라갈 때 샀어요. 예. 지금 보면은 저기 양봉 딱 떴을 때 저 무렵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상패되니 어쩌니 했어서 좀 속상해요. 불안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전문가님 백광산업 갑자기 또 들어갔더니 상패기 설 같은 게 있나 봐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백광산업이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요 200%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거의가 5,000원대 주가가 거의가 14,000원까지 갔으니까요. 200% 올랐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새만금에 5조 원 투자하는 수혜주로서 이 백광산업의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돼 있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이게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느냐. 이날 이제 공급횡령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게 200억 정도의 공급횡령 이야기가 나와서 압수수색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양분되는 경우 호재와 악재가 양분됐을 때 어디 쪽으로의 무게 중심이 가느냐를 먼저 잘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도 이게 200억대의 공급 횡령이라 하는 것은 이게 조치가 나올 거예요. 이 조치가 200억 정도의 공급 횡령이 있었으니까 요 200억 이 공급 횡령에 대한 요 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매매하는 게 좋아요. 굳이 지금 악재가 나와 있는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단 이것만 해결되면은 백광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고척동에 가면요. 내가 이런 자산주는 내가 잘 아는데 고척동에 가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부동산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요 땅이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고척동에요. 959.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게 지금 3,500억이니까 한 1,500억 정도에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게 나와 있는 백광산업이에요. 실적도 괜찮고 자산주의, 자산주.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땅을 많이 가지는 게 DI 동일이라고 해서 그는 우리가 가전 디지털 단지에서 3번 출구로 나오면 그 땅이 있고 이 백광산업은 그리고 고척동에 보면
그 땅이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땅만 자산 재평가 하더라도 한 1,500억 정도 되는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200억 정도의 공급혁명에 관련되어 있어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일단 팔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조만간에 한번 이거 매도를 한번 하세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먼저 만약에 거래 정지가 당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치가 어떤 조치가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 일단 팔고 나서 다시 또 접근하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백광산업과 관련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습니까?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좀 더 추가 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좀 일찍 전화 주셨으면은 매도 기회가 이게도 매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게도 주가가 하락 나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만 기다려 보세요. 그 대신에 가져가는 도중에 33일 입병선이 종가상으로 깨지면 7,750원이 되겠습니다. 7,750원이 이게 무너지면 이거는 반드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게 깨진다고 하는 것은 악재가 더 깊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손절 라인 7,750원 잡으시고 이게 깨지지 않으면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기다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을 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750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백광산업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백광산업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멋지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전반부 화끈하게 갔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랭킹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4위입니다. 일정 얘기하니까 별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일 텐데,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셔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 가장 빨리 나왔던 5위, 그 다음에 나올 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4위 뭔가요? 같은 날이에요. 27일 화요일 같은 날이에요. 네. 시간만 1시간 반 뒤입니다. CB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바로 27일 화요일 23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4위에 랭크된 게 바로 요거였고요. 예. 남아있는 게 뭔가요? 자, 미국의 5월 내구재 수주 이거 했고요. 나왔고, 12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나왔고요. 네. 나머지는 중국 6월 제조업 제조. PMI.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안 기다리나요? 4월 할아버지 의견. 바로 이 자리에 연설까지 예. 3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위 뭘까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나올 만한 경제 일정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모셔야 되는데 아직 연결 안 하고 됐대요. 있는 것 같아요. 나와주실 때까지 잠깐 유튜브 채팅에 소통하죠. 가볼게요. 예. 자, 러브쏘기님, 잠깐만, 조금 아쉬운 한마디. 더 날아야, 는댕. 이게 아쉽죠. 진짜 좀 올라가고 종목도 날아가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사고. 특히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쭉 빼고 있고, 네. 코스피도 낙폭 더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급이 둘 다 안 좋고 네. 코스피는 외국 기관이 왜 이렇게 파는지 그리고 선물 많이 팔죠, 지금. 네, 지금 선물에서 11,000계약이 넘게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쉽지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김봉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나는 호랑이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호랑이? 좋네요. 유창 호랑이. 종목은요, 플리토입니다. 요거 언어 데이터 관련된 기업이죠. 요즘에는 챗GPT AI 관련돼서 엮이기도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매수 가격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37,000원.
그리고 20% 비중 갖고 계시거든요. 현재 31,200원이에요. 자, 플리토. 최근 들어서 조금 잠잠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또 한 방을 쳐줄 때는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는 종목. 그리고 급락할 때도 금방 내려가는 종목이거든요. 여러 의미로 한 방이 있습니다. 자, 플리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목관님, 플리토 요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기업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한 20% 안팎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큰 문제는 없고요. AI 관련 종목이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600억 안팎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전체 유통 물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약간 품절주죠.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발행 주수가 500만 주고 유통 물량이 300만 주. 시장에 지금 그 유통되는 물량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기업은 일단 AI 성장성이 이제 뚜렷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년 동안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지금 17,000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비중은 약간 중기적인 성격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거래가 없는 것도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거래가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 2, 3주 정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거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번 달까지는 일단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이제 기술적 지지 맥점이고 나서, 다음 주에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자리가 약간 설익었어요. 소위 얘기하면. 그 월봉에서는, 시가 좀 약간 마이너스 출발했고, 거래 자체가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약간 큰 흐름 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봉의 전형적인 들림 쌍바닥 패턴이죠. 오른쪽 짝꿍댕이, 엉덩이 약간 높은, 요런 패턴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단지 다 좋은데, 패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위치, 그 다음에 하락 3파 이후에 지금 5파까지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터닝이죠.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거래가 좀 안 나오죠. 이런 패턴은 이제 다음 달 정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오늘 그 시청자님들께 제가 진단해드리면서 추가적인 그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지수가 지금 상당히 필요감 느끼지 않습니까?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흘러내릴 때 추가하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종목 진단해 드리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이 꺾여버리면 같이 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플리토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 맞는데 매수 맥점이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린다 그러면 특히 거래가 없기 때문에 툭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절반 정도는 지지 맥점을 설정하시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직전 저점, 지난 그 5월 초 저점이 이제 28,000원 라인인데, 그 라인까지, 만약 그 라인 이탈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더 밀 수 있으니까, 25,000원까지. 28,000원 정도 지지 맥점, 절반. 그 이탈하게 되면 끊었다가 다시 보시는 거죠. 그거 안 깨면 그냥 다음 달까지 들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기업도 움직일 때는, 거래가 없으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찌글찌글 안 움직일 때는 막 흘러내립니다만은 또 거래가 나와버린다면 급격하게 올라가죠. 1차 목표치는 그 직전 고점 37,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작년 7월달 고점이죠. 4만 원 5천 원 라인까지 일단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라면 지지 맥점 절반은 28,000원 라인, 그 다음에 상방적으로 37,000원, 4만 원 1차 목표, 2차는 4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좀 단기와 중기 물량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리토 살펴드렸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단기와 중기 시점 나눠서 딱딱 짚어드렸습니다. 37,000원, 4만 원까지도 나왔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자면 4만 5천 원까지도 언급이 됐으니까요. 수익 충분하게 보시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플리토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님께서 잠깐만요. 이분 볼 때마다 이게 종목 진단을 하신 건지 닉네임인지 그러니까 좀 약간 공식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어디
어디서 어디 홈페이지 아니면 단체세요, 뭔가? 채널에서 와주신 것 같은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네. 이 장비 쪽 이오테크닉스 아하,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요즘 주가 흐름 좋던데요. 그렇습니다. 103,355원, 12%의 비중이고요. 예. 이거 약간 수익을 살짝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삼성전자 AI와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성, 그리고 레이저 그루빙 어닐링이 특화되어 있어서 매수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그루빙 어닐링 뭔가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만들 때 레이저 쓰는데 그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4분기까지 보유를 할 계획인데 전망하고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좋게 보시는군요, 사실. 자, 그럼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오테크닉스 기술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반도체 쪽은 제가 뭐 그동안 TV 출연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내년까지 좀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일단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AI 비메모리라든지, 예, 그 다음에 레이저 그리밍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관련 주 중에서는 또 선발 기업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반등 나온 것은 그것보다도 하반기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HBM 그 반도체 이제 본격적인 런칭에 들어갑니다. 예, 고대역 그 반도체죠. 메모리. 거기 이제 대장이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정도가 되겠죠. 아마 그 기대감 때문에 저점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2%니까 만약에 하방적으로 누른다 그러면, 한 20% 정도? 어차피 중장기니까요. 중간에 조정을 좀 무시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지 제가 어제 그 이토마토 그 미스터 마켓 방송에서 출연하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뭐 하이닉스를 휘두르 해가지고 단기간에 너무 이제 예상보다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아마도 전 개인적으로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정도 되면 기술적 조정이 좀 들어올 것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월 중순부터 지금 6월 말 한 달 반 동안 올랐거든요. 우리가 4월 달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치솟고 올라와 버리면 보통 이제 주가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적과 성장성 대비해가지고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인지를 먼저 하시고, 다른 분들도. 신규로는 지금 추가하면서 아닙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지금 자리는 사실 때릴 자리죠. 단기적으로. 때렸다 다시 볼 자리입니다. 요것도 지금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예, 요 트렌드에 딱 맞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중간 저항에서 터닝 나왔다가 눌림 주고, 그 다음에 계단형 상승 패턴 만드는데, 단기 파동이 지금 5%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021년도 4월달 고점과 그 다음에 2022년도 그 중간 고점. 근데 현재 세 번째 여기 고점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잡으신 분들은 일부 챙겨주시고 늘리는 때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시고요. 근데 나는 어차피 올 하반기 뭐 내년까지 볼래 비중도 뭐 12%니까 오히려 눌림 주게 되면 뭐 9만 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끌고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뭐 그대로 이제 홀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비중이 안 크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추가하면서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도입니다. 기술적으로 예. 근데 이제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후에 눌림 줬을 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 주까지는 현재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추가 매수 하신다 그러면 뭐 9만 원 초반 정도 일단 노리시고요. 그 윗선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홀딩 현재 물량만 좀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니까 작년 뭐 최고점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끌고 가시면 올 하반기 내년까지 보신다 그러면 돌파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구분해가지고 예, 보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오테크닉스 관련된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이 중간에 다시 또 일정 체크 좀 가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죠. 오늘 장마감 이후에 경제 일정 중 가장 늦게 발표하는 것은 잘한다. 자, 일단 5위, 4위까지 알아봤고요. 예. 3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28일 수요일 22시 30분에 파워레이장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목하지만
요즘에 채팅창에 점점점이 많이 나오는. 솔직히 그만 좀 나와라 이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3위가 바로 파워레이작 연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1위와 2위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1위와 2위는 일단 중국 얘기가 또 들어요. 요즘에 중국 얘기만 들어가면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어디든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별로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6월 제조업 PMI,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1위와 2위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1위일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늦게 발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은요. 유튜브에서 뚜벅이 119님 예.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급박해 보여요. 요 HFR 갖고 계시네요. 5G 통신 장비주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 5G 다 5G. 정말 많이 힘들 때 HFR 혼자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아닙니다. 얘도 힘들어요. 최근 한 4월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신저가 수준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지난해 뭐 역대 최대 실적 그런데도 지금 52주 신저가 기록되는 모습. 그래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아니 끝없이 떨어지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28,000원에 5%신데 18,000원대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범마 전문가님, HFR 18,000원대까지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뭐 HFR 뿐만이 아니고요. 기존의 그 5G, 그러니까 통신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고점에 올리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KMW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많이 밀렸죠. 최근에 이제 서진 시스템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그 HFR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그 중간에 뭐 납품 취소가 한번 악재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 올해 지금 이거 뭐 별도로 보더라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590억. 예,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1분기까지는 아마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5G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투자가 좀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HFR 같은 경우 예상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반토막 나죠. 근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는 한 800억, 900억 정도 연결 기준했을 때 이게 이제 비단 HFR 뿐만이 아니고 그 뭐 KMW, S테크,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기타 등등 이들 기업들도 이제 2분기 이후,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아마 그 실적이 좀 터닝 포인트를 잡아 나갈 겁니다. 대부분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상저하고 표현을 하자라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설비 투자 다시 또 하겠죠. 지금 뭐 6G 뭐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 뭐 거의 다 이제 저점이 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수급적인 부분도 있죠. 워낙에 이제 1분기까지는 2차 전지가 강했었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또 이제 반도체가 강했잖아요. 근데 전체 우리 그 시장의 고객탁금 자체는 지금 52조 3조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핑퐁 패턴, 그러니까 이쪽 올리면 저쪽 올리고 마치 이제 풍선 효과처럼 그런 또 수급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저점을 깼습니다만은 거래가 크지는 않고요. 예, 이미 이제 28,000원 고점에 올리셨기 때문에 지금만 손절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좀 더 인내를 하시고요. 이번 달까지는 일단 하락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직전 저축했기 때문에 막판에 또 이제 그 손절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인들도 그 로스컷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량이 이번 달에 좀 해소되면 다음 달 이후에 기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직전 저점 라인까지 주게 되면 거기서는 단기 물량이 나오면 일단 반이나 줄였다 다시 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제가 판단컨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지기 때문에 뭐 사신 가격에서 3만 원 전후 그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우선은 지금 뭐 밀리고 어떡하겠습니까? 주식 하다 보면 밀릴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괜찮으면 이럴 때 그렇다 이거 지금 팔고 나서 손절하고 나서 다른 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장도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먼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진입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홀딩 이후에 좀 반등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나왔을 때는 1차는 25,000원, 조금 소실나는 그런 구간이죠. 2차는 이제 사신 가격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HFR 정말 종목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고 수익을 좀 더 노려보자라는 점. 일단 손실을 좀 줄여가는 거를 1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HFR 살펴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아주 빠르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돌님께서 올려주신 여자 아이들을 보유하고 있는 네. 큐브엔터입니다. 예. 22,000원에 비중을 뭐예요? 50%. 50%? 아이고. 여자아이들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 다시 매수가로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엔터저 이렇게. 한참 잘 가니까 네. 무턱대고 50%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최근에 한번 상승 세게 나왔고 지금 그거 약간 차익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큐브엔터 쪽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간다.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꺾인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전략이 동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좀 겸손하게 한 발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리고 줄이고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 같은 경우에 비중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2,000원 비교적 저점에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주식을 이제 매수를 잘 하더라도 올랐을 때 또 챙길 줄을 알아야 되는 게 매수보다 매도가 원래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 계단형 상승 패턴이죠. 작년부터 7월 말 저점 주고 올리면 다시 한번 누르고 원위치기 올리면 다시 누르고 올리면 다시 누르고 여기가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점이 또 27,000~28,000원이.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번 또 월요일 날 또 음봉 하나 더 맞아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더 매도를 못 해요. 예, 지금도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넘게 좀 수익 주기고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 챙기자는 얘기죠. 3분의 1 정도 챙기고 나중에 눌리면 주게 되면 아니 절반 정도 다시 한번 그 물량을 재매수하는 겁니다. 왜? 중기 추세는 그대로 살아 움직이니까. 월봉 봐서는 최고점까지 오면 보통 더 간다 하더라도 일부는 챙겨놓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만. 예, 월봉 봐서는 지금 거래 크게 안 터지고 패턴은 양호합니다. 현재까지. 근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제가 이제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중이 이제 50%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단기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는 예, 뭐 매수가 오면 또 거기 또 반등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하반기까지 중기로 가져가시고 엔터 쪽하고 뭐 기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예, 그 관련 종목군들은 아마 그 하반기에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관점 본다 그러면 일부 물량은 좀 하반기까지 예, 좀 끌고 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큐브엔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정보신단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문만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문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화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왔으니까요. 1위와 2위 공개를 바로 해드리죠. 네. 자, 오늘 장마감 이후에 경제일정주 가장 늦게 발표하는 것은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네, 2위가 30일 금요일 10시 30분 아침입니다. 6월 중국 제조업 PMI 있고요. 예. 그리고 9시 30분, 밤 9시 30분에 예. 미국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오늘 랭킹쇼 재미도 재미겠지만 요 일정들 체크해 주시면서 유익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투자하실 때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오늘 밤 9시에 저희들 또 볼 수 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이거 옷 하나 갈아입고 오늘 네. 또 신기록 쓰러 갈게요. 그렇습니다. 미스터 진단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